네,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노원 새 모녀 살인 사건이 피의자 김태현의 지속적인 스토킹에서 이어진 범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건 다음 날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오늘 사건의 눈 시간에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철욱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스토킹 범죄가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직에 계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런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거 체감하셨습니까? 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경범죄 처벌법에 2013년에 이제 개정이 되어서 지속적 괴롭힘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 그 이후에 쭉 증가세를 밟다가 2019년에 5,400건 정도 된다라는 1,400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사례들이었어요? 좀 예를 들어 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최근에 대전에서도 있었던 일인데요. 70대 남성이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뭐 문자를 보내고 음란한 문자나 애정 표현의 문자를 보내고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협박 문자를 200건 이상 보내서 예.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법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경범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이분은 근데 경범죄 처벌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성량을 보니까. 예, 맞습니다. 경범죄는 아니고요. 스토킹 행위를 계속 하다가 그러한 범죄가 일정한 수준을 넘었으면 예. 다른 형법이나 특별법에 저촉이 되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도 성폭력 처벌법 그리고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언급하셨는데 이런 스토킹 범죄가 이런 성범죄라든지 아니 다른 폭행, 상해 이런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이 입법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스토킹 행위의 35% 정도가 상해나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있고 예. 28% 정도가 성폭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이런 중범죄로 이어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지난달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네. 또 며칠 전에 공포까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살펴볼까요? 예, 이 법을 크게 나눠 보면 예. 그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였고요. 정의했고. 그다음에 행정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고 예.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럼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까? 예, 의사에 반해서 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 5가지의 행동을 해서 5가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따라다니거나 뭐 기다리거나 예. 뭐 엿보거나 전화하거나 그다음에 물건을 보내거나 그 사람 물건을 훼손하거나 이런 행위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런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을 했고 그럼 그런 네. 행동을 한 번만이라도 하면 처벌을 받는 겁니까? 예, 문제가 되는 이 부분, 그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었을 때 그러한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되게 됩니다. 지속적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개념이 좀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호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그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등에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해서 이제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 범죄, 스토킹 범죄에 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예.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량이 낮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될까요?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요. 부칙에 의하면 공포 후 6개월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뭐 10월 말경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경에는 시행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법 첫 발의가 1999년이었는데 이렇게 법 통과까지 22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뭐 주된 원인으로는 그 입법자들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식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스토킹 행위를 가해행위라기보다는 구애행위나 애정행위로 인식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입법 기술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그 정형화된 개념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좀
그 긴 시간이 걸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긴 시간이 걸려서 입법이 됐는데 이 법이 생기자마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반의사불벌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즉 처벌 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또 괴롭히게 되는. 그게 또 다른 스토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처벌이 아니라 일단 예방하는 거잖아요. 막는 게 중요할 텐데 뭐 스토킹에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단호한 대처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 신고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명백히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수사를 대비해서 보기 껄끄러운 문자나 이런 내용들도 다 일일이 잘 준비를 캡처를 해서 보관을 잘 해서 수사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걸 남겨놔라 이런 남겨놔라. 말씀이시네요. 예, 증거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